렌터카를 빌리셨다가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여행을 마친 두 여성이 렌터카를 반납하기 위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손님 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반납하는 절차로 차량 상태를 확인받고 있는 건데요. 맞은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직원이 차량 바퀴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수건을 들고요. 차량의 바퀴 부분을 닦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런데 한참을 쭈그려 앉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렌터카 직원이 수건으로 닦은 부위에는요. 네. 흠집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어허. 그리고 그 흠집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저 오른쪽에 있는 여성 2명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허허. 그런데 저 여성분들 지금 2명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들이 렌터카를 빌려서 운행을 하고 나서 뭔가 접촉사고가 있거나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면 반납을 할 때 먼저 다가가서 저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잘못 후진하다가 조금 긁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저게 흠집에 있었는지 여성들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문제였는데요.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하얀색 수건을 든 남성입니다. 아까 그 직원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네. 그리고 날카로운 물건을요. 수건 안에 넣어서 감쌉니다. 저 담배가 아니었어요? 저 반짝거리는 날카로운 물건이 뭐냐? 네. 잔터를 뽑을 때 쓰이는 미용 핀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숨겼다가 아까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차량에 이 직원이 일부러 흠집을 냈었던 거죠. 허허. 그리고 나서 고객 과실이다라면서 여성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네. 20만 원에서 90만 원의 수리비를 아까 그 손님으로부터 갈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이게 뭐 핀셋 그러니까 뭐 족집게 같이 생겼고 그랬어요. 근데 저걸 수건 안에 감춰서 저걸로 수건으로 차량을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려갔다가 이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이 원래 이제 저 차량의 전후 좌우 다 이렇게 꼼꼼히 살피잖아요. 아하. 그 살피는 것처럼 하면서 수건에 싸가지고 있던 핀셋으로 긁는 거예요. 긁고 난 다음에 바로 긁으면 또 거기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가루가 보이니까 수건으로 또 닦죠. 그러니까 운행 중에 이제 저렇게 그 상처가, 차에 상처가 난 것처럼 네. 저렇게 해놓고는 이제 부르는 거죠. 네. 와서 봐라. 이거 이렇게 했으면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건데 원래 렌터카 그 빌려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한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선호하고요. 나이도 한 26세 이상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렌트카를 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력이 짧은 사람들을 빌려주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저렇게 이제 아예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네. 나이 제한 없다는 거를 뭐 이 광고를 하고 특히 대학가 쪽에 가서 이제 이 영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업이 렌터카 사업이 아니라 사기죠. 저렇게 렌터카를 멀쩡하게 잘 빌려 타고 반납을 하려던 이 손님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긁힌 거 없잖아. 아마 본인들끼리 얘기했죠. 우리 긁힌 거 없잖아. 아마 잘 되겠지 하고 짐을 들고 캐리어를 들고 가려는 순간 잠시만요. 네. 여기 좀 와보세요 하고 여기에 긁혔습니다. 흠집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죠. 피해자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서 내리셔서 한참을 쭈그려 앉아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긁힌 자국 확인시켜주면서 이거 한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지 사무실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내려고 해서 그 계좌이체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거 계좌이체로 안 된다고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돈 이런 거 부담되면 부모님한테 연락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때 떨리는 마음에 일단 드리고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은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렌터카 업주들이요, 누구를 범행 대상으로 주로 삼았냐? 앞서 우리 김복준님 설명처럼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1년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의 여성. 아마 많이 당황한다. 어떤 그런 걸 노렸나 봐요.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그리고 초보 운전자. 이게 아마 면허 취득 1년 미만과 거의 같은 말이겠죠. 초보 운전자. 이렇게 하면서 피해액만도요. 김복준 의원님. 네. 피해자가 무려 50명이 넘는답니다. 예, 51명에 현재 뭐 20에서 90까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부 합치니까 도합 3천만 원 정도 세상에요. 되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이 수법이 이번에 이게 등장한 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 렌터카, 절대 다수는 뭐 렌터카 사오시는 분들 잘하죠. 근데 아하. 그 중에 이제 그 불순한 사람들이 껴가지고 이런 짓을 가끔 하긴 했었어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뭐 이거 복구하는 건지 다시 지금 네. 이런 수법을 하다가 검거가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빌릴 때 전후 좌우 사진 다 찍으세요. 아. 빌릴 때도 전후 좌우를 완전히 다 찍어 두시고 아니면 네. 동영상으로 아예 돌려주시는 게 좋고 아하. 그리고 반납하기 직전에도 전후 좌우를 완전히 그 찍은 다음에 요즘에 휴대폰 기능이 좋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반납하면 저런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 피해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정말 이 강압의 어떤 위압적인 분위기에, 예, 예. 고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수리비를 물어주겠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물어주겠다 할 때, 그러면 계좌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 계좌 말고 현금으로 줘요, 현금. 현금을 선호했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사취금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네. 사기친 돈 아니겠습니까? 아하.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수익금을 구태여 계좌로 받아가지고 근거를 남길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고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네. 저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어떤 조직 계통에 있던 사람들이라 아마 우락부락하고 겁도 먹고 그랬을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조직계통이라면 이 이른바 조폭 예, 출신들, 예. 그래서 건장한 체격의 그 남성들이 뭔가 고압적인 자세를 하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그대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의 얘기 중에요, 이 피해자들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면 이랬대요. 이 렌터카 업체에서요,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혹시 떳떳하다면 신고할 거면 신고하세요.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의아스러운데 그렇게 나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먼저 부모에게 알리겠다. 운전면허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들,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렌트해서 운전했다는 게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신고하면 처벌되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과실죄물 손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신고하면 내가 진짜 처벌 받는 줄 알고 두려움에 떨었을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흠집을 알고도 안 했다고 제대로 고지 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네. 내가 이러다가 정말 사기범으로 몰리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응했던 것 같아요. 네네. 타겟 자체가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분이고 특히 차를 렌트할 때 자동차 손해보험 우리가 자차라고 하죠. 네네. 자차에 미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아이고. 자차에 가입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죠. 네. 미가입한 상태니까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네. 사회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수리해서 줄게요라고 하든지 하하. 자체적으로 수리하게 되면 수리 내역서를 보내달라는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낸 겁니다. 아하, 네. 이럴 때는 아까 김복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더 첨언하면 네. 반납할 때 확인할 때는 같이 자동차를 돌면서 같이 확인해야 됩니다. 같이, 직원과 같이. 직원 알아서 하겠지. 그럼 옆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아하. 같이 돌면서 같이 확인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범행을 못 저지릅니다. 아하. 앞으로는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51분이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액이 커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근데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상습적인 범죄고요. 특히 이 주범은 조직폭력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했는데 왜냐하면 아하. 한 건당 20만 원에서 90만 원의 어떤 피해금을 받아서 편취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관여한 직원들에게는 한 건당 이것을 성공했을 때 5만 원, 10만 원씩 수당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속된 직원들 입장에선 사장이 하라고도 하고 네. 이걸 또 성사했을 때 본인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수당을 챙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한 거의 3월부터 8월까지만 5, 6개월 동안 50여 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네. 사실 드러나지 않은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이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인데 네네. 경찰은 이 주범 김 씨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구속한 상황이고요. 아하. 종업원들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수사하고 있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최명기 원장님 아마 이거는 오해는 마세요. 그 렌터카도 그 이름이 잘 알려진 그 렌터카들 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데는 관리도 잘 될 뿐 아니라 사실 이런 책임보험이나 이런 게 다 서비스가 잘 돼 있고요. 또 같이 확인하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를 제가 오히려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렌터카 업체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보면 주로 영세하거나 그리고 아마 여행을 가기 위해서 차를 빌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한 값에 차를 빌리려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로 실제 모르고 속은 분들은 차라리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하. 내가 실수를 했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억울한 분들이 다 알고도 속은 분들인데요. 네. 알고도 속았는데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저들이 너무 겁이 나서 본인이 속은 경우에는 진짜 아하. 그 굴욕감 같은 게 대단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분은 여기 이 사건이 알려지게 하신 분은 그래도 조처를 갖다 취했으니까 덜 억울한데요. 지금 만약에 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고 네. 본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네. 이제 와서 내가 속았다라는 거를 갖다 알고 네. 또 내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관찰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또 오늘부터 또 1, 2주 동안 아하. 되게 속상한 것 같고 맞아요. 세상 믿을 사람 없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 그래서 배신감도 생기고 심지어 우울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좀 따끔하게 다시는 이런 범죄를 발붙이지 못하게 좀 법의 단죄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요, 절대 빨리 감기를 한 화면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주하는 승용차를 순찰차가 따라가는데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순찰차의 전방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승용차를 지금 순찰차가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아하. 운전자인데요. 네. 보세요. 지금 차선을 넘나들면서 오. 지그재그로 고개 운전을 하고 있고요. 네. 차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급정거를 하더니 이번에는 네. 차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아하. 순찰차도요. 시속 196km로 따라붙어 보지만 거리를 196 까지? 좁히기가 와, 네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하. 저 승용차가 빨리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고속도로를 저렇게 오, 달리다가 네. 빠져나가는데요. 오. 도심에서도 아찔한 추격전이 이어집니다. 아하. 도로가 좁아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네. 저 좁은 도로에서 역주행까지 하고 있어요. 어허, 네. 저 승용차가 어. 저렇게 달리다가 골목길에 이제 들어섭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서는데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고 하네요. 아, 결국에는 잡히긴 잡혔는데 김복준 의원님 저 순찰차 블랙박스 지금 이곳이 그 마지막에 들이받은 그 건물 외벽이에요. 저렇게 외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저렇게 들이받았어요. 아유, 저 기둥이. 그러니까요. 기둥까지 지금 대리석이 지금 벌어질 정도, 쩍 벌어질 정도로 충격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앞서 순찰차 블랙박스 찍힌 모습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이거 한두 번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오락기, 자동차 네. 운전 오락처럼 차로를 확 바꿉니다. 지금 그 화면을 보면서 저는 잠시 어지럽더라고요. 아이고. 막 하도 빨리 가니까 잠시 어지러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순찰차가 쫓아가는 게 196km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는 거니까 200이 넘어간 것 같고요. 말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부터 추격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고 네. 도심에서도 이제 뭐 역주행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도 70km 도로에서 160km 정도로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 급기야 이제 외벽을 받고 멈춰 쓴 건데 네.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좀 피해 당하신 분한테는 죄송한데 튼튼한 집이니까 망정이죠. 네. 만약에 그 집도 좀 허술한 데를 가서 저 사람이 그 속도로 들이받았다 맞아요. 그러면 집이 폭삭 주저앉고 아마 다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렇게 무서운 속도로 이른바 광란의 질주란 말이 전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저렇게 광란의 질주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시작된 광란의 질주가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잖아요. 아까 보셨죠? 도심에서도 계속이 됐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경찰도 추격전을 벌이는 경찰도 조마조마하면서 추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관련 발언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190에서 한 200km를 달리면서 전방에 진행하고 있는 1, 2, 3차로 있는 차와 그 추돌할 수 있는 사고도 한 2번 정도 있었고, 예, 그 시간대는 운전자가 가장 취약한 시간대, 동특이 무렵이라서 고속도로 자체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이 운전자가 도주를 해가지고 그 양산에 있는 골목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은 정말 심야에 출근하는 사람과 시장 가는 사람들한테 사고가 날까 상당히 사고가 있을 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자다가 무슨 큰 소리가 집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봤죠. 선 앞부분은 뭐 완전히 다 부서졌고 에어백이 전부 다 터져 있었고. 진짜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예상이 딱 맞네요. 이 인근 주민 말씀이요. 들으셨죠? 집이 무너진 줄 알았대요. 얼마나 세게 쾅 부딪혔으면 놀래서 자다 깨다가 나오셨대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예요? 이 20대 운전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피해서 도주를 한 것이죠. 네. 저도 예전에 경찰을 할 때 음주 단속하다가 도주하는 사람 잡아본 적은 있는데 아하. 저렇게 50km나 가는 경우에는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추격해서 잡았죠. 그 이유는 네. 음주 단속 현장에 추격조가 따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사건은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네. 순찰대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하.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네. 검문 불응에 대비해 도주하는 차량을 검거하기 위해서 추격조가 음주 단속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 이게 진짜 뭐랄까요? 김복준 의원님. 뛰는 범죄에 나는 경찰이 있다는 게 맞는 게 저 추격조까지 경찰이 배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예상되는 사안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음주 측정 단속을 할 때도요. 네. 사실은 순찰차 한 대 정도는 앞쪽이나 뒤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불응하고 도주하면 바로 즉시 쫓아갈 수 있도록 네. 늘 대비하고 있으니까 도주한다는 거는 저건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천만 다행으로. 그런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 음주운전으로 광란의 질주를 한 사람 경찰이요. 경찰도 정말 이 안전에 진짜 위험스러웠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경찰도 다치지 않고 저 음주운전을 잡았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다른 운전자들 고속도로상에서 다른 운전자들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운전자는 하늘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위험했고요. 차량이 추돌하는 순간 후속 충돌까지 2차, 3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인명피해가 극심하게 날 것이 우려되고요. 사실은 저는 저 추격조 하시는 경찰분들 신변에 대한 안전까지 염려가 됩니다. 만약에 저 상황에서 다른데 추격해서 추격조가 들이받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튼튼한 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저런 속도로 민간인들 사는, 시민들 사는 골목까지 들어갔고 시장통이라고 한다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여라도 집이 아니라 영업하는 식당이라든가 맞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추돌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뭐 거의 뭐 본인이 살인의 어떤 책임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20대라고 하니 아직 사회 경험은 부족할 겁니다. 천만 다행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네. 진정으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이 죄질 나쁜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경찰 이 순찰차도 추격을 하면서 앞서 보셨죠? 196km까지 속도를 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추격하다가 혹시라도 옆에 있는 차량과 살짝만 부딪혀도 전복될 위험이 있잖아요. 아까 그 고속도로상에서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추격 중이고 그 사람이 도주하면서 이렇게 싹 새치기 하고 이른바 칼치기에서 칼치기, 네네. 네, 그게 보이던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살짝만 접촉이 있었다면 그 뒤에 따르는 다른 사람, 아무 이유 없는 사람 혹은 또 본인 차 전복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엄청나게 큰 그 어떤 사고로 전이될 수 있었는데 네. 그나마 정말 천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음주운전의 광란의 질주까지 벌인 이 사람은요, 운전자는요, 경찰에 검거된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요.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 들으셨죠? 오히려 사고가 안 나고 경찰에 검거가 된 게 천만 다행이에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법의 단죄를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요, 법을 만들면 뭐합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뭐합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또다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운전자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연예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청담동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검은색 외제 차량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요. 편도 5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승용차의 오른쪽을 들이받습니다. 범퍼가 떨어져 나가요. 아이고, 저 자네가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색 차량 범퍼가 깨진 채로 그대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이요, 저 검은색 차량을 150m가량 쫓아갔고 결국 저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하, 정말로 우리 주변에요, 영웅 어벤져스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불의를 못 참고 딱 저 뺑소니 운전자를 잡으러 가는 택시 운전자분과 또 많은 시민분들이 계셨는데, 그런데 잡고 보니까 대체 홍순빈 아나운서 아까 연예인이라 그랬잖아요. 잡고 보니까 대체 누구였어요? 잡고 보니까 배우 손승원 씨였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이 배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를 해서 뮤지컬 히스토리 보이즈 그날들 배우던 얼굴 뮤지컬 볼게요. 네. 펜리테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하. 최근에는요, 이제 몇몇 케이블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활동 영역까지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네. 이 말 한마디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뮤지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었고요. 네. 내년에는 군 입대까지 앞두고 있었다고 하네요. 뮤지컬계 아이돌. 물론 제가 뭐 공연 이런데 좀 문외한이라서 저는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 많이 보신 분들은 저 사람 되게 유명한데 라고 하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뮤지컬계 아이돌로 불렸던 유명 배우 손승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뺑소니를 하다가 또 주변 분들에게 붙잡혔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또 저게 혹시라도 음주입니까? 맞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0.206%라고 그래요. 대체 얼마나 마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0.10%부터 면허가 취소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0.2배 이상이 넘었어요. 0.206%니까 거의 만취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몸무게라든지 체중,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런 경우 0.206이면 이웃들이 소주로 계산할 때 적어도 2병 반 이상. 그러니까 이건 거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본인은 이 사람 면허도 취소돼가지고 없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 차를 들이받은 건데, 아까 그 받친 차량은요. 네. 그분도 아마 이제 그 20대 차주 같은데 50대 이 대리기사분을 불러가지고
대리기사 운전하고 가시던 분이에요. 그분 참 억울한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이렇게 심각한 어떤 그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피해 차량입니다. 예. 이 피해 차량 오른쪽 측면 보세요. 완전히 이 움푹 아유. 들어갔죠. 움푹 패이고 긁히고 그러니까 저 아마 대리운전을 불렀다면 뒷부분이나 앞부분 조수석에 타고 계셨죠. 그러니까 부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수석쪽이 움푹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2명의 부상자까지 내면서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앞서 보셨죠? 버젓이 뺑소니 현장에서 도주를 했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손승원이라는 사람이 예. 저 차가 아빠 차래요. 아빠 소유 벤츠 차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다른 놈 다치게 하고 뺑소니셨는데 자신의 음주운전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이게. 이 사람은 참 상습적인 어떤 음주운전자입니다. 보니까 이미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난 그 8월에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넉 달 만에 이제 그 12월이니까요. 넉 달 만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또 적발이 된 거고요. 네 번째 음주운전이에요. 네 번째 음주운전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뺑소니까지 했잖아요. 네. 또 플러스 되는 게 음주운전의 무면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우는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더욱 기가 찬 게 그 와중에 이 손승원이라는 사람이 했던 변명, 그게 가관이라면서요, 지금. 손 씨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운전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도주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밝힌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 지금까지의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다. 더더군다나 음주운전이 몇 차례 있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만 네. 다만 합의할 시간을 며칠은 줍니다. 그래서 아하. 합의가 되면 굳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으로 송치하는데 네. 이건 도주하지 않았을 경우고요. 아하. 도주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든요. 이런 실무 관행이 있는데 이런 실무 관행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본능적으로 본인이 도주했다는 범행까지 더해지게 되면 네. 큰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 나름대로는 도주까지는 아니었다는 변명을 본능적으로 해낸 것 같습니다. 하하, 여보 보세요. 혐의 다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운전했습니다. 도주도 인정하시는 거죠? 도주는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예전에 모 연예인이 했던 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라는 거 거의 일맥상통하죠?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 정과가 3회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주운전 사고요, 캐면 캘수록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때 당시에 손승원 씨 운전했는데 옆에 누가 타고 있었다면서요, 그 차에. 그러니까 동승자로 배우 정희 씨도 같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방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하. 정희 씨가 SNS에 본인의 자필 사과문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네.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네. 그날 같이 술을 먹었는데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해서 나는 차에 탑승해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운전을 해서 나도 당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정휘라는 사람도, 정휘 씨도 지금 뮤지컬 배우군요. 그러니까 2013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왔고요. 네. 지금은 이 손승원 배우랑 같은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고요. 아하. 다수의 뮤지컬을 활동을 했고 네. 얼마 전에는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인기를 받았거든요. 현재는 이런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SNS에 자필, 직접 쓴, 지금 왼쪽 사진입니다. 사진의 왼쪽 보면 직접 손글씨로 쓴 사과문을 올렸어요. 쭉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과문 돼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 정휘입니다.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 자긴 뒷좌석에 타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대리를 부르려고 했다고 하니까 아마 손승원은 조수석에 타려고 했다. 아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출연하고 있는 작품의 제작사, 배우분들, 관객분들께 저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하차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이 사과문이라고 올렸는데 좀 설득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설득력이 조금 그래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앞자리에 타고 있었다 그러면 조금은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뒷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는 이미 대리기사를 갖다 부른다는 전제이니까요. 네. 그러나 또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정희 씨랑 이 사고 운전자랑 만약에 뭐 1년 만에 만나거나 2년 만에 만났다면 모르겠지만 둘이 계속 뭐 SNS도 하고 연락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고 운전자가 면허 취소 상대라는 걸 갖다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뒷좌석에 타건 앞좌석에 타건 그 차에 탔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은 이제 그게 떨어지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음주운전을 갖다 말리는 방법은 그 차에 안 타주면 돼요. 네. 만약에 결국 술 먹은 사람은 어딘가에서 계속 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네 차로는 안 가.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그 차를 몰고 집에 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옆 사람이랑 같이 택시 타거나 그래서 딴 데 가게 돼 있거든요. 근처에 다른 데 들어가지. 그러니까 가장 말리는 좋은 방법은 옆에서 말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저 차 타면 난 집에 들어갈 거야가 사실은 가장 말리는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요, 앞서 이 손승원 씨의 변명 중에 도주 아니에요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황상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손승원 씨의 차량 앞에 범퍼도요, 박살이 났으면 그야말로 박살이 없어요. 이게 바로 손승원 씨 차량이에요. 이런데도 자기의 차량이 부서졌는데도 이게 도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자신의 차량을 몰랐을까요? 아, 모를 수도 있겠군요. 0.2064세 만만치 상태라서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런 상태로 2명을 다치게 한 다음에 보세요. 범퍼가 아예 날아갔어요. 기계가 엔진이 보일 정도의 엔진이 그렇게 지금 된 상태로 자신의 아빠 차,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와서 저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똑똑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배우 박혜민 씨 남편 황민 씨가 이른바 칼치기 하다가 동승자 2명 숨지게 하고 2명 크게 다치게 한 그 사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지금 그것도 같은 뮤지컬 배우였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하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위반죄가 이미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네. 또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 사건에서 손승원 씨는 음주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음주 전과가 많고 무면허 운전에다 사안 자체, 상해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도주까지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경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네. 경찰은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윤창호법이 시행된 적용 첫 사례 연예인이라고 하는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상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네.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네. 같이 동승했다는 이 정희 씨에 대해서도 네. 이미 판례에 따르면 굳이 동승자가 음주운전하라고 부추기지 않아도 네. 차량에 동승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조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는 네. 사례들이 지금 집적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로 음주운전 관련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희 씨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앞서 설명이 붙였지만 윤창호법에 적용을 받는 첫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요. 이 정도면은 손승원이라는 사람은요. 음주운전 습관이라는 표현보다 더 음주운전 중독이에요. 중독 이 정도면. 4번까지 그랬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마 안 걸렸으면 여전히 음주운전하고 다닐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저 기록 세운 것 같아요. 음주운전 뭐 첫 연예인이 아니라요.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첫 연예인이 될 것 같아요. 윤창호법
그 이후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지금 자기들 직업이 뮤지컬 배우 아니에요. 그러네요. 뮤지컬 랭보라는 그 뮤지컬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랭보 역할은 아마 손승원 씨가 하나 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역에서 저 랭보의 친구 들라 역을 하는 게 이제 정유 씨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출연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술 먹고 저런 사고를 낸 것 같은데 네. 각각 지금 아마 그 배역에서는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배제가 된 것 같다고 얘기하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관객들한테도 환불 조치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아하. 거예요. 뭐 뮤지컬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고요. 네. 이거야말로 뭐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뮤지컬 랭보에서 랭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주연이란 얘기잖아요. 손승원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그런데 그 주연이 하차하게 되니까 당연히 전액 환불해야 되잖아요. 뮤지컬계 아이돌이라고요? 정말로 그 이름값이 참 한심합니다. 뮤지컬계 아이돌요? 정말로 반성할 수 있을지 정말로 따끔하게 윤창호법을 제대로 적용해 주기를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